그날은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단 10초 계단을 내려오다 무릎이 툭 꺾였고 제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92세에 여전히 매일 새벽 공원을 걷던 제게 걷지 못한다는 건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한의학을 공부한 지 70년이 넘은 한의학 박사 이건우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 역시 환자였습니다. 노화란 결국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그날 제 몸으로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엔 계단을 두 칸씩 올랐는데 요즘은 엘리베이터를 찾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종아리가 이유 없이 당기고 붓는다. 오래 서 있으면 종아리에 불이 붙는 것 같다. 이런 사소한 증상들이 사실은 노화의 첫 번째 신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는 다리 근육과 혈관을 살리는 5가지 비결을 숨김없이 하나하나 전해드릴 겁니다. 제가 죽음 직전에서 되살아난 비결이기도 합니다. 제가 걷지 못하게 된 날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침 산책을 나섰던 날이었죠.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던 3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버릇처럼 공원까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한 칸 내려가는 순간 왼쪽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너졌고 다리를 움직이려 해도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마비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쪽 팔로 난간을 붙잡고 겨우 바닥에 주저앉았죠. 사람들의 눈은 의아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처음 든 생각은 아, 드디어 나도 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형외과와 한방병원 두 곳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 박사님 다리 근육이 예전보다 4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인성 근위축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말은 제가 이제 예전처럼 걷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선고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두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엔 저를 산으로 강으로 병원으로 이끌던 두 다리, 그 다리의 힘줄과 근육이 이렇게나 쉽게 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의학 서적들이 꽂혀 있던 책장 앞에서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70년을 걸어왔습니다.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게 닥친 이 절망 앞에서는 제 자신도 한없이 무력해지더군요. 한숨이 깊어지고 창밖엔 봄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노화라는 단어가 한겨울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을 때 다리에 힘이 없으니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걷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장수를 해도 그 삶은 움직일 수 없는 생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걷겠다. 다시 일어서겠다. 다시 살아가겠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내가 환자였다면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을까? 그 질문에서 제 회복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 다리를 되살리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왜 다리는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가? 어떤 음식이 근육을 지켜주는가? 혈관과 신경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게 저는 이건우라는 의사가 아니라 이건우라는 한 명의 환자로 삶을 바꾸는 루틴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노하우를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다시 걸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후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다리부터 약해지는 걸까? 눈이 먼저 흐려질 줄 알았고 기억력이 먼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노화가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그건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의사로 돌아가 문헌과 데이터를 살펴보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는 기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다리는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근육과 관절 혈관의 집합체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서 있을 때도,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항상 다리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에 잘 때조차 혈액순환을 위해 다리의 미세 근육들은 작동하고 있지요. 이처럼 다리는 끊임없이 일하지만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둘째,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입니다. 즉, 혈액이 다리에 도달하기 위해선 긴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혈액이 가야만 산소가 가고 영양소가 가고 근육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의 펌프력도 약해지고 혈관이 굳어지면서 다리까지 혈액이 충분히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점점 줄고 신경은 무뎌지고 균형 감각은 떨어지며 결국 넘어짐과 걷기 어려움이라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째, 다리 근육은 나이 들수록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근육입니다. 20대에 비해 60대가 되면 평균 30% 이상의 근육이 감소되고 80대가 되면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은 한번 줄면 자연 회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냥 쉰다고 해서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먹고 자극하고 움직여야만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화는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리를 살리기 위해 음식, 운동, 생활 습관까지 모든 걸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음식, 근육을 붙게 만드는 식재료, 신경 반응을 자극하는 운동 루틴. 그 결과 저는 다시 걷게 되었고 지금은 하루 5,000보를 걸으며 산에도 오르고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다리를 지키기 위한 진짜 실천 루틴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다리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이후 저는 제 환자분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 중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던 76세 정 어르신은 시장에 가는 5분 거리도 택시 타고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다리가 아프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늘 앉아만 있다 보니 식욕도 없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정 박사님, 저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다리가 시리고 욱신거려요. 이게 그냥 늙은 거죠 뭐.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건 아주 단순한 루틴이었습니다. 운동도 아닙니다. 비싼 약도 아닙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미역즙 한 숟가락, 점심 전 들깨와 표고버섯 가루, 저녁에는 청국장 가루 한 컵, 이 세 가지만 먼저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박사님, 그냥 미역 한 숟가락이라니 그게 뭐 얼마나 달라질까요? 하시면서도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정 어르신은 묵묵히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2주 후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요즘 이상해요. 다리에 얼음 된 것 같던 그 시림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한 달 후엔 가끔 시장까지 걸어가기도 하신다고 하셨고 3개월이 지나던 날엔 버스를 타고 혼자 공원에도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되려 놀라 어르신 진짜로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진짜예요, 박사님. 다시 걷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순자 어르신이 저를 위해 직접 만든 청국장 찌개를 들고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신 정 박사님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지 다리로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자유, 손주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따뜻함, 사는 맛을 느끼는 그 감각, 그 모든 것은 한 발짝에서 시작됩니다. 정 어르신처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다시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정순자 어르신이 다시 걷게 된 비결.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닌 바다에서 온 선물 미역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불린 생미역 한 숟가락을 습관처럼 드셨고 3개월 만에 걷는 게 편해졌다고 하셨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7세에 다리 근육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것도 바로 생미역을 갈아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먹는 미역국이나 미역무침, 이런 익힌 미역은 효능이 절반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역에 들어있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자연의 정화제입니다. 그런데 이 후코이단은 뜨거운 열에 약합니다. 끓이거나 조리하면 이 귀중한 성분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미역을 그대로 불려서 갈아 먹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확히 하루 한 숟가락 공복에 먹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생미역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다리 붓기가 줄었어요. 걷고 나면 예전엔 무릎이 뻐근했는데 요즘은 통증이 덜해요. 이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후코이단은 혈액 내 불필요한 염증과 노폐물을 제거해 다리 혈관의 순환을 개선하고 무릎 주변 조직의 회복을 빠르게 돕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섭취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린 미역 한 줌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30분간 물에 불려주세요. 충분히 불린 미역을 믹서에 곱게 갈아주세요. 이때 따뜻한 물 사용은 금지입니다. 냉장 보관 후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떠서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맛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사과즙 한 스푼 정도 섞어도 좋습니다. 단 조리하거나 데우지 마세요.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이 한 숟가락의 습관이 내 다리에 혈액을 돌게 하고 근육 회복의 문을 열어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생미역을 먹기 시작한 지 딱 한 달 만에 계단 오를 때의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 없이 길을 걷게 되었죠. 다리의 노화는 먼저 안 보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회복 역시 보이지 않는 음식 한 숟가락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생미역 한 숟가락으로 다리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히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 필요한 건 다리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신경 기능을 회복시키는 두 가지 식품, 바로 들깨와 표고버섯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여 잘 들어주세요. 2. 들깨 다리 혈관을 살리는 천연 오일. 먼저 들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들깨는 많은 분들이 그냥 국 끓일 때 고명으로 살짝 뿌리는 용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들깨는 고령자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특히 다리와 같이 혈액순환이 느려지는 부위에서는 이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한 노인 대상 시기 실험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분들께 들깨 가루를 하루 한 숟가락씩 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다리 저림 증상 개선 비율이 63%, 하지 혈관 탄성 수치가 평균 21%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 쥐가 자주 나던 분들이 그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었지요. 섭취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들깨를 가볍게 볶아서 곱게 갈아 가루로 보관하세요. 단 볶는 시간은 짧게. 과열되면 영양소 파괴됩니다. 우유, 두유, 요거트에 한 숟가락씩 섞어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만들어두기보다 일주일치만 소량씩 준비해서 보관하시는 게 영양 성분을 온전히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3. 표고버섯다리 신경을 깨우는 면역 비밀. 세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버섯이 무슨 다리 건강과 상관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표고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표고 속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신경계에 강한 자극을 주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특히 다리에 감각이 무뎌지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시니어 분들께는 이 표고버섯이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68세 홍지선 어르신의 경우 만성 다리 저림과 무릎 아래 감각 저하로 힘들어 하셨는데 3개월간 표고버섯 가루를 꾸준히 드신 뒤 걷는 균형이 회복되고 넘어진 빈도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섭취법은 이렇습니다.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려 믹서기에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듭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한 숟가락, 입에 맞지 않으면 꿀 한 방울 생강즙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센 불에 볶거나 끓이지 마시고 가급적 생가루 상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효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루틴, 들깨와 표고버섯,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다리 안에 혈관과 신경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들깨와 표고버섯으로 혈관과 신경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근육 자체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걷게 된 마지막 열쇠는 바로 두 가지 식품이었습니다. 바로 홍삼과 청국장. 4. 홍삼 다리 근육의 피로를 씻어내는 에너지 뿌리. 많은 분들이 홍삼을 그냥 기력 보충용 보약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홍삼은 실제로 다리 근육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천연 면역 증강제입니다. 특히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근육 내 미세 손상을 회복시키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제가 홍삼을 복용하기 시작한 건 몸이 가장 피로했던 시기였습니다. 근육이 너무 약해져 하루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밤마다 쑤시는 통증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홍삼 가루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3일, 5일, 일주일. 처음엔 별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2주 차부터는 다리에 힘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항암 치료 후 근육 손실과 피로를 겪는 고령 환자들에게 홍삼이 체력과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법은 홍삼 가루를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잘 풀어 공복에 천천히 마시는 것. 쓴맛이 부담스러우시면 꿀 한 방울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5. 청국장 장을 살리면 다리가 산다. 그리고 마지막, 저를 다시 서게 한 비밀 병기가 바로 청국장이었습니다. 청국장은 단순한 전통 발효식품이 아닙니다. 청국장 안에 살고 있는 바실러스균은 장 속 독소를 줄여줄 뿐 아니라 단백질 흡수를 돕고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72세 윤미자 어르신은 항암 치료 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한 발짝도 걷기 어렵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것도 바로 이 청국장이었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청국장 가루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게 했고 3개월이 지나자 걷기 속도, 보폭, 계단 오르기 모두 회복됐습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청국장 가루 한 숟가락, 미지근한 물에 타서 공복에 섭취. 냄새가 부담스러우시면 사과즙이나 바나나즙을 살짝 추가. 되도록이면 직접 발효한 청국장이 이상적이지만 요즘은 시중에 품질 좋은 청국장 가루도 많이 나와 있으니 편하게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5가지 장수 루틴. 생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 이 5숟가락이 하루의 식사보다 더 귀한 생명 회복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장수 식품, 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언제, 어떻게, 뭐부터 먹어야 하나요? 오늘 이 시간, 저 이건우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하루 루틴표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서 7시 몸에 시동을 거는 시간. 자고 일어난 직후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고 소화기관과 뇌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 바로 따뜻한 물 한 컵, 그리고 나서 바로
홍삼가루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마십니다. 공복 상태에서 홍삼을 먼저 섭취하면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다리 근육 회복까지 모든 순환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홍삼을 마신 후 생미역즙 한 숟가락, 불린 생미역을 갈아 그대로 떠서 드세요. 미역의 후코이단 성분은 밤사이 쌓인 염증과 노폐물을 정화시켜주고 다리 혈관에 신선한 산소를 보내줍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혈관과 신경을 깨우는 시간. 아침을 드신 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난 이 시간엔 들깨가루와 표고버섯가루를 함께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유나 두유 또는 따뜻한 물 한 컵 준비. 들깨가루 2분의 1스푼과 표고버섯가루 2분의 1스푼 함께 섞어서 천천히 마시기. 이 조합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고 다리 신경의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혈액순환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저녁 6시 전 다리 근육을 회복시키는 시간. 하루 종일 움직인 다리.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녁 식사 전 공복에 청국장 가루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풀어 마십니다. 바실러스균은 장내 독소를 정화시키고 단백질 흡수를 높여 근육 회복을 돕는 핵심 균주입니다. 냄새가 거슬린다면 사과즙 한 스푼 넣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걷는다는 건 단순히 몸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는 행위입니다. 저는 올해 92세 한의학 박사 이건우입니다. 이 나이에도 매일 아침 5,000보를 걷습니다. 하지만 제가 67세였던 그날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계단 앞에서 주저앉았던 그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화는 눈보다 귀보다 머리보다 먼저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회복 역시 다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 생미역, 들깨, 표고버섯, 홍삼, 청국장.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걷는 힘을 되찾기 위한 삶의 의지입니다. 매일 단 한 숟가락의 실천이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열고 다시 세상을 걷게 해줍니다. 혹시 지금도 걷는 게 두려우신가요? 계단 앞에서 멈칫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발바닥이 아리고 넘어질까 겁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 바꿨습니다. 매일의 습관, 그 한 숟가락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홍삼과 미역, 점심 전에 들깨와 표고, 저녁 전 청국장. 그냥 드셔보세요. 하루 이틀은 몰라도 한 달이 지나면 내 다리가, 내 마음이, 내 삶이 달라졌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걸어보겠습니다. 그 한 줄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머니에게, 친구에게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되지만 회복도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그 첫 발걸음을 당신이 시작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